그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12세부터 15세에게 접종을 하는 사례들이 뭐 한두 국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우리나라는 아마 아직 검토도 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미국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정식 임상을 이 연령대에 임상 시험을 했거나 이미 완료한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있고 긴급 승인 정도는 났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연령대에. 그러는데 일단 이게 데이터 양이 또는 그 참여자 어린아이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한 뭐 1,000몇백 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뭐 많이 모여가지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이 나이에서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연령대 어린아이들 중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심근염이 이 아이들에게도 혹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 사이에서 이제 이익이 더 큰지 위험이 더 큰지를 저울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당분간 다른 나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서야 아마 이 아이들에게 접종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요즘에 남아 여아를 막론하고 한 집에 아이를 보통 하나밖에 갖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위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게 확실히 담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른 국가는 시행을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는 아마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상당한 데이터 축적이 되어야 결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볼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당장으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중요해지는 게 빠른 속도의 대규모 백신 접종일 텐데요. 백신 접종 현황 일단 짧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50만 명 정도가 추가로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요. 지금 35% 가까이 전 국민 대비 한 번 접종을 마무리한 상태고요.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백신 접종 속도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50대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되면은 45%에서 50% 정도의 백신 접종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속도는 지금 어쨌든 간에 7월 말 8월 초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좀 짚어드리긴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모더나 백신 세부 공급량을 정부와 협의 없이 한 방송에서 공개를 해서 이것이 비밀유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페널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하고요. 심각하지 않게 넘어가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선 하나는 송영길 대표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 10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급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은 만일에 중요한 계약 위반 사항이라 그러면은 국가와 국민을 상당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나 하는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한 방송 출연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7월 25일 날에 모더나 백신이 75만 회, 그다음에 7월 31일 날에 모더나 백신이 121만 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연기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동시에 8월 중에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850만 회분이 들어올 것인데 이것은 예정대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일정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모더나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큰 비밀이라고 정부 당국에서 수량이나 일정을 공개 못하느냐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 큰 착각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나는 지금의 백신을 공급하는 업자가 갑의 위치에 있는데 갑의 위치를 지나서 백신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국가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요즘에는 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연봉 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발설할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 퇴사 조치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같은 날 스펙도 비슷한 나와 쟤가 같이 들어왔는데 쟤는 왜 연봉을 많이 받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부자 나라에 속한다고 하는 독일, 프랑스, 한국 이런 나라들은 미얀마나 아주 좀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 모더나가 백신 가격을 다소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또는 계약의 당사자들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어떤 국가는 약간 계약이 늦어졌는데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빨리 공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계약 당사자들까지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만일에 까발려진다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는데 어제 여당 대표가 이걸 공개를 했다는 거죠, 일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시다시피 모더나가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더나 측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런데 사실은 해결이 안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은 다음번에 공급하기로 한 일정에 우리나라에 공급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공급의 일정을 못 맞췄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더나가 바로 자기네 문제를 송 대표가 계약 위반한 거에 덮어 씌우면서 실제로 공급해야 되는 물량을 예.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송 대표가 자기가 대표께서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았든 상당한 빌미를 모더나 측에 제공하고 모더나는 그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우리 국가 내지 송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물량 공급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하면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일 경우에는 국가와 국민에게 상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모더나가 이런 정도로 허접한 회사면서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를 압박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당 대표의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국가와 국민의 편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즉각 송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은 이것이 여당 대표는 아니냐, 또는 누구냐 아니냐, 또는 야당의 누구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